예, 안녕하십니까. IBM 보안기술팀 리더를 맡고 있는 박형근 차장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3학 최신 IT 기술에 따른 보안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두 번째로 모바일 보안, 그다음에 세 번째로 빅데이터와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셀프 서비스가 이제 가능한 그런 컴퓨터 인프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도의 표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 인프라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상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이 컴퓨팅의 그 사용량,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키는 컴퓨터 인프라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연한 이제 그런 미터링과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그 가격 체계, 종량제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컴퓨터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사용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종래는 이제 그 여러 어떤 공급 회사에서 영업선이 이제 계약서를 들고 가서 제품을 소개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서를 주고받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절차들이 있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약 어떤 사람이 관련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이제 사용자, 고객이 어떤 그런 가입 약관을 보고 약관이 이제 적합하다 싶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한 그 사항들이 바로바로 수시간, 짧게는 수분, 수초 이내에 반영이 돼서 사용자가 즉시로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프라를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량은 이제 그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측정이 돼서 이제 사용하면 쓴 만큼 이렇게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반적으로 이제 특징을 보면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도로 운영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고 가상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그 다음에 자동화, 이런 특징을 가진 인프라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을 보면요, 이제 크게 보통 한 4가지 정도 그 서비스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에이즈 서비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에이즈 서비스, 그 다음에 플랫폼 에이즈 서비스, 그 다음에 인프라 에이즈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인프라 자체를 아까 얘기했던 형태로 종량제 형태로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쓴 만큼 하는,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 OS 아니면은 스토리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인프라 에이지 서비스에서 이제 파생된 걸 보면 이제 스토리지 에이지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웹 호스팅 업체들이 이제 주로 하는 클라우드 모델이 그 인프라 에이지 서비스입니다. 이제 플랫폼 에이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환경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구글이나 이런 이제 파스 기반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에이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스 모델에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통 대표적인 예를 많이 드는 게 세일즈포스닷컴 이런 데 쪽에서 이제 사스 비즈니스 모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는 이제 이 사스를 한 차원 더 올려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레벨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는, 그래서 구매라든가 아니면 배송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그런 프로세스 레벨로 이제 쪼개져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이런 것들까지 해서 크게 보면 4가지 정도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대상, 범위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닫혀진 그런 구성원들 간에 이제 클라우드를 쓸 때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기업 내에서의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대중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둘 간에 혼용된 것들을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은 프라이빗인데 이제 몇몇 회사, 예를 들면 이제 그 제휴회사하고 그 밑에 그 여러 계열사 이런 그런 파트들이 프라이빗을 함께 구성하는 경우를 이제 좀 더 분류해서 커뮤니티 클라우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형태는 서비스 모델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서비스 범죄에 따라서 한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보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이슈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오픈그룹에서 이제 작년에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그 서베이의 그 결과인데요. 보면은 이제 가장 우려점이 높은 요 사항이 이제 어떤 사항이냐면은 이제 여전히 이제 보안에 대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장 많이 우려해야 될 사항은 보안이다. 보안이 클라우드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 사항이라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테그레이션 이슈예요. 인테그레이션 이슈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다.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 클라우드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조직,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하고 기존 레가시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하는 인테그레이션 이슈. 여기서는 보안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데이터에 대한 이슈라든지 관리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회사 인프라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 특이할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레귤레이션. 그죠?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할 때 과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사항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사항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이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하나가 보안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얘기를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어떤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지 보면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 보안을 어떤 보안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느냐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IBM은 그 클라우드 보안의 위험을 크게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큐리티, 그다음에 컨트롤, 그다음에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그 릴라이어빌리티,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보안이 이제 무너질 수 있다. 즉 데이터가 임의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노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제 위험, 컨트롤에 대한 위험은 나의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든가 조직에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보안 관리를 하기 위한 통제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 그죠? 특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앞서서 벌써 이제 그 장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락인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락인이라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하나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하는 벤더에게 종속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회사 간에 표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서 개발된 어떠한 그 솔루션이나 인프라를 B 클라우드 업체로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용성이라는 측면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용성을 유지하지 못할 그런 위험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 외국
해외에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했을 때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에 그 데이터 센터,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정보 주체가 한국 사람이거나 정보를 이제 가공하는 사람, 운영하는 운영자가 한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안에 데이터가 한국민의 데이터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준수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의 그런 여러 가지 위협 중에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픈그룹에서 이제 제시한 그런 장표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로 사용자가 모바일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소셜 커머스라고 하죠. 소셜 커머스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요 인프라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락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회사의 그런 쇼핑몰 서비스를 이제 화면을 포탈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포탈 안에서 보면은 이제 아마존의 인프라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다른 클라우드로부터 이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으로부터 이제 상품 카테고리 정보를 이제 받고 있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서비스하는 곳으로부터 이제 결제 부분이라든가 딜리버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배송 클라우드의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결제 부분에 대해서 페이먼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페이팔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에 현재도 존재하지만 미래에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들이 이러한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가운데서 보면 첫 번째로 이 사용자의 그런 그 아이덴티티, 그죠? 아이덴티티 정보, 그 다음에 금융 정보, 그죠?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호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이 페덱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 사용자의 주소 정보만 와야 되겠죠. 주소 정보만 와야 되지만 금융 결제 정보는 봐서는 안 됩니다. 그죠? 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페이팔에 대해서는 이 주소 정보는 필요 없지만 이 금융 결제 정보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여기 최초에 정보를 입력을 할 때 두 가지 정보를 다 넣겠죠. 주소 정보와 금융 정보 다 넣는데 이 중간에 이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 금융 정보가 탈취가 된다든지, 여기서 뭐 주소를 포함한 배송 정보가 탈취가 된다든지, 아니면 요 API 단에서 중요 정보가 탈취가 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최초의 사용자가 입력한 중요 정보들이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서비스에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보안적인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자의 아이디 정보도 어떻게 이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사용자가 그 고객인지를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API도 어떻게 무결하게 할 것인지, 데이터도 목적에 맞는 사람만 접근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굉장히 다양한 보안의 이슈들이 이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IBM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아키텍처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ne size does not fit all 이라고 그래서 한 가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마라,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것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보안 접근 방법이 되겠죠. 보안 접근 방법이 되겠고, 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 뭐 어떤 것이든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안 관점만 가지고 모든 클라우드에 적용해서 보지 말고 각각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거기에 맞는
보안을 설계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IBM의 보안 철학이 이제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Secure by Design. 그래서 클라우드도 설계 때부터 보안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워크로드 드리븐, 그렇죠? 워크로드 드리븐 이라고 해서 워크로드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의 형태에 맞는 거기에 최적화된 그런 그 아키텍처를 설계해서 다양한 보안의 기술들, 보안의 관점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이즈로 모든 것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계를 토대로 IBM은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기술,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개발자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하에서 개발자를 위한 보안에 관련된 조언을 제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은 이제 그 클라우드 이제 환경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여러 가지 보안 특성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스라고 한다 그러면 파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보안 API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개발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API 같은 것들이 이제 더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업무 특성에 따라서는 그런 API보다는 스스로 개발한 API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떤 보안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안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이제 그런 개발, 그 다음에 최적화된 API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개발할 때 보면은 API라든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API라든가 서비스 값 자체를 신뢰를 기본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API를 활용할 때 API에 대한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출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이 변조가 가능하다는 이제 가정하에 어떻게 하면 이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인가 하는 밸리데이션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써야 됩니다. 밸리데이션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두셔서 실제 이 데이터들이 무결하게 이 클라우드 API를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내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그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표준화된 그런 솔루션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솔루션.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스트 아이온이라는 이제 그런 제품군들이 실제 이런 클라우드 API나 서비스를 활용할 때 좀 더 보안적이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프리빌트된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이제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솔루션에 의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풋 값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에 대한 이제 밸리데이션은 이제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API나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이용에 대해서 이 감사, 오딧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둬야 됩니다. 왜냐면 클라우드 인프라는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넘기기 전,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받았을 때 그 상세한 내용들을 이력을 남겨놓지 않으면은 이제 사후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뭐 데이터에 대한 오류 부분이라든가 뭐 보안 사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서도 이런 정보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클라우드 API를 활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감사나 오디팅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서 제공하는 API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데이터에 대한 인크립션.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데이터에 대한 인크립션은 데이터 전달 중이거나 아니면 저장 아니면 처리 이 세 가지 구간에 대해서 모두 다 신경 써서 데이터에 대한 인크립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네트워크 구간 사이에 그 채널 암호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클라우드 환경에 내에서 이제 저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인크립션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인크립션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처리 중간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하는 프로세스 진입하기 이전에 복구하고 처리한 이후에 나올 때 다시 암호화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제 갖추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하에서 좀 더 안전한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몇 가지 팁이 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보안 특성, 업무 특성에 맞는 이제 보안을 고려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API 서비스를 이제 사용할 때 데이터에 대한 밸리데이션,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의 그런 밸리데이션을 꼭 확인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디팅,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로그를 남길 수 있는지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데이터 전달간, 그 다음에 처리간, 그 다음 저장간의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는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것들만 조금 더 고민하시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이제 파스 이외에 뭐 인프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내에서 SDLC, 그러니까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테스팅하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이런 활동들도 이제 똑같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로 보면은 이제 SDLC 범주 내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내에서 이 SDLC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가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